어이 거기 당신. 여긴 아무나 들어오는 데가 아닙니다. 증권회사 로비 한가운데서 경비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내 나이 65세. 박철수.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는 아무나 취급을 받고 있었다. 강남 최고급 증권회사 본점. 30층짜리 유리 건물 로비는 마치 미술관 같았다. 대리석 바닥에는 내 얼굴이 비칠 정도였다. 아니, 지금의 내 모습은 3일째 씻지 못한 얼굴, 일주일 전에 입은 낡은 점퍼, 고무줄이 늘어난 운동복 바지, 밑창이 다 다른 운동화. 경비원이 내 앞을 가로막았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다. 그는 나를 보는 눈빛이 마치 쓰레기를 보듯 했다. 할아버지, 여기 사회복지관 아니에요. 노인정은 저 건너편에 있습니다. 뒤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고급 정장을 입은 젊은 직원들이었다. 26쯤 되어 보였다. 한 여직원이 동료에게 속삭였다. 또 노숙자 들어온 거 아냐? 요즘 진짜 많네. 에어컨 바람 쐬러 오나 봐. 더우니까. 여기 경비는 뭐 하는 거야? 나는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참았다. 이것도 시험의 일부니까. 예비 사돈되는 분이 낸 시험 말이다. 저 최은숙 회장님 찾아왔습니다. 내 목소리가 떨렸다. 긴장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다. 경비원의 눈썹이 치켜올랐다. 그리고 그는 비웃었다. 노골적으로. 회장님이요? 할아버지, 정신은 괜찮으세요? 여기 회장님이 할아버지 같은 분 만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로비 안의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를 쳐다보기 시작했다. 명품 백을 든 부인들, 비싼 시계를 찬 중년 남자들, 태블릿을 든 젊은 애널리스트들, 모두가 나를 봤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혀를 찼다. 눈살을 찌푸렸다. VIP 라운지 입구에 서 있던 여직원이 무전기를 들었다. 1층 로비의 문제 상황입니다. 지원 바랍니다. 문제 상황. 내가 문제였다. 65년을 살아오면서 나는 처음으로 문제가 되었다. 로비 천장에 대형 샹들리에가 화려한 빛을 뿜어냈다. 그 빛이 대리석에 반사되어 공간 전체를 눈부시게 만들었다. 하지만 내가 선 자리만은 빛이 닿지 않는 것 같았다. 마치 그림자 속에 서 있는 것처럼. 경비원 2명이 더 왔다. 이제 3명이 나를 에워쌌다. 사람들이 우리 주변을 큰 원을 그리며 지나갔다. 마치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 할아버지, 조용히 나가주세요. 우리도 힘으로 모시고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이 지긋한 경비원이 말했다. 그래도 이 사람은 존댓말은 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갑기는 마찬가지였다. 전화 한 통만 하게 해주십시오. 최은숙 회장님 비서실에. 안 됩니다. 회장님께 함부로 연락할 수 없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뭐라고 해야 하나? 예비 사돈? 아니, 아직 정식으로 허락도 받지 못했다. 우리 손자 민재와 회장님의 손녀 서영이가 사귀고 있다는 것도 회장님은 불과 나흘 전에 알았다. 그리고 회장님이 내게 전화를 했다.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박철수 씨, 제 손녀와 당신 손자가 사귄다면서요. 네, 회장님. 2 아이가 결혼을 하겠답니까? 그렇게 들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차를 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긴 침묵이 흘렀다. 박철수 씨는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나는 당황했다. 네? 저는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퇴직금이랑 연금으로. 그럼 재산은요? 부동산은? 25평 아파트 하나 있습니다만.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다. 모욕적이었다. 박철수 씨, 솔직히 말하자면 당신 손자가 우리 서영이랑 결혼한다는 게 불안합니다. 신분 차이가 너무 나니까요. 가슴이 뜨끔했다. 하지만 서영이가 고집을 부리니 내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저는 평생 성실하게. 말로는 안 됩니다. 내가 시험을 하나 내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했다.
사흘간 노숙자로 지내보세요. 돈도 없이 카드도 없이 핸드폰도 꺼놓고 그 상태로 이 증권회사에 찾아오세요. 그리고 나를 만나세요. 그게 가능하다면 두 아이의 결혼을 허락하겠습니다. 회장님, 그건 거부하셔도 됩니다. 대신 두 아이는 헤어지게 하겠습니다. 제가 서영이를 해외로 보낼 겁니다. 유학이라는 명목으로. 2년 정도면 충분하겠죠. 젊은 사랑이 그만큼 지속되는지 보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나는 사흘간 거리를 헤맸다. 이유는 우리 손자 민재 때문이었다. 그 아이는 어려서 부모를 잃었다. 교통사고였다. 그 이후로 나와 아내가 키웠다. 민재는 착했다. 누구보다 착한 아이였다. 그 아이가 처음으로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했을 때 나는 행복했다. 하지만 회장님의 시험. 이건 너무 가혹했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경비원이 내 어깨를 흔들었다. 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언제 멍해진 건지. 지금 나가실 거예요? 안 나가실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수근거렸다. 저 할아버지 치매 아냐? 불쌍하긴 한데 여기 있으면 곤란하지. 누가 좀 데려가야 하는 거 아니야? 치매. 불쌍해. 데려가야 해. 나는 65살이었다. 하지만 정정했다. 아직 일도 할 수 있었다. 머리도 멀쩡했다. 하지만 이 겉모습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관리 대상으로 봤다. 보안팀장입니다. 로비 상황 어떻습니까?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경비원이 대답했다. 예, 노인분 한 분이 회장님 찾으러 오셨다고 하는데요. 계속 고집을 부리십니다. 회장님 일정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니, 그럴 리가 없죠. 보시면 아는데 노숙자 같으세요. 노숙자. 또 그 단어였다. 일단 경찰부를 준비하세요. 조용히 안 나가시면 신고해야죠. 경찰을 부른다고 했다. 65년 인생에서 한 번도 경찰서에 가본 적 없었다. 성실하게 살았다. 법을 어긴 적도 없었다. 회사 다닐 때는 모범 사원이었다. 동네에서는 친절한 이웃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경찰에 신고당할 처지였다. 할아버지. 젊은 여직원이 다가왔다. 23쯤 되어 보였다. 얼굴에는 짙은 화장. 손톱에는 빨간 매니큐어. 할아버지 힘드시죠? 여기 복지 카드 있어요. 이거 가지고 구청에 가시면 도움 받을 수 있어요. 그녀가 내 손에 명함만 한 카드를 쥐어줬다. 거기에는 긴급복지지원센터라고 적혀 있었다. 저는 복지 대상자가 아닙니다. 아이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요즘 어려운 어르신들 많아요. 창피한 거 아니에요. 그녀는 진심으로 친절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 친절함이 오히려 더 가슴을 후벼팼다. 나를 도와줘야 할 사람으로 본다는 것. 전 복지 대상자가 아니라고요. 목소리가 커졌다. 여직원이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났다. 다른 경비원들이 바짝 다가왔다. 할아버지, 소리 지르시면 안 됩니다. 저는 소리 지른 게 아니라 지금 큰 소리로 소란 피우셨잖아요. 나는 입을 다물었다. 변명해봤자 소용없었다. 이미 사람들은 나를 문제를 일으키는 노인으로 봤다. 그때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띵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한 여자가 나왔다. 70대 초반으로 보였다. 하지만 자세가 꼿꼿했다. 회색 샤넬 투피스. 목에는 진주 목걸이.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었다. 뒤에는 비서 2명이 따라왔다. 최은숙 회장이었다. 로비가 숨을 죽였다.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다. 회장님. 경비원들도 얼어붙었다. 최 회장이 천천히 걸어왔다.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에 울렸다. 딱딱딱. 그녀의 시선이 나를 향했다. 당신이 박철수 씨군요.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 전화에서 듣던 바로 그 목소리였다. 주변이 술렁였다. 회장님이 저 노숙자 같은 사람을 아신다고? 네, 회장님. 나는 최대한 또박또박 대답했다.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떨리는 걸 들키면 안 됐다.
최 회장이 나를 위아래로 후었다. 천천히 꼼꼼하게.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 그녀의 눈빛에는 감정이 없었다. 연민도 경멸도 아닌 그저 냉정한 평가. 사흘을 잘 견뎠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그런데 박철수 씨. 네. 당신 손자 민재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 서영이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모른다고 대답했다. 최 회장이 핸드백에서 태블릿을 꺼냈다. 비서가 재빨리 받아들었다. 화면을 켰다. 이틀 전 서영이가 민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를 시험하고 있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요. 내 가슴이 철렁했다. 그랬더니 민재가 뭐라고 답했는지 아십니까? 화면을 내게 보여줬다. 거기에는 민재의 메시지가 있었다. 서영아, 괜찮아. 우리 할아버지는 강하신 분이야. 이 정도 견디실 수 있어. 그리고 내 할머니가 우리 결혼을 허락해 주신다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할아버지께서 우리 위해 이렇게 하시는데 나는 더 열심히 살아야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우리 민재가. 그 착한 아이가. 보십시오, 박철수 씨. 최 회장의 목소리가 조금 변했다. 여전히 차갑지만 전보다는 덜 날카로웠다. 당신 손자는 제대로 된 아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아이예요. 그녀가 태블릿을 비서에게 돌려줬다. 하지만 나는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 아이를 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뿌리가 튼튼한지, 돈이 없어도 지위가 없어도 사람들에게 무시당해도 그래도 품위를 잃지 않는 사람인지. 최 회장이 한 발 더 다가왔다. 당신은 사흘 동안 거리를 헤맸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했죠. 식당에서 쫓겨났고 공원에서 잠을 잤고 편의점 직원에게 도둑 취급을 받았을 겁니다. 정확했다. 모두 사실이었다. 하지만 당신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당신 손자가 배운 것이겠죠. 포기하지 않는 것.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다. 회장님, 그럼 저분이? 여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박철수 씨는 내 손녀의 예비 사돈 어른이십니다. 로비가 얼어붙었다. 경비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까 그 여직원은 입을 막았다. 복지 카드를 준 여직원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리고 최 회장이 날카롭게 주변을 둘러봤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직원들, 경비원들, 고객 여러분. 그녀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당신들은 오늘 한 사람을 외모로 판단했습니다. 노숙자처럼 보인다고 해서 함부로 대했죠. 심지어 경찰을 부르려고 했습니다. 최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내가 이 시험을 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 회사가 얼마나 외모와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는지 보고 싶었어요. 그녀가 경비원들을 보았다. 당신들은 이분이 누구인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겉모습만 보고 쫓아내려 했죠. 경비원들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여기 계신 고객 여러분.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움찔했다. 당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군거렸죠. 노숙자라고 치매라고 불쌍하다고. 하지만 아무도 직접 다가가서 괜찮으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한 부인이 얼굴을 붉혔다. 명품 백을 든 그 부인은 아까 노골적으로 코를 막았던 사람이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민낯입니다. 최 회장이 선언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고 무시하는 사회. 나는 그게 싫습니다. 우리 회사가 그런 곳이 되는 게 싫어요. 그녀가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다. 비서가 서류 봉투를 꺼냈다. 오늘부터 이 회사에 새로운 규정이 생깁니다. 외모 차별 금지 규정. 누구든 고객이나 방문자를 외모로 판단해서 차별하면 즉시 징계합니다. 서류를 경비팀장에게 건넸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에 관련된 직원들은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인권교육, 차별방지 교육. 한 달 과정입니다.
경비원들과 여직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최 회장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박철수 씨. 네, 회장님. 사무실로 가시죠. 제대로 대접하겠습니다. 그녀가 손을 내밀었다. 악수를 청하는 것이었다. 나는 내 손을 내려다봤다. 사흘 동안 씻지 못한 손. 때가 낀 손톱. 거친 손바닥. 하지만 최 회장은 개의치 않았다. 그녀가 먼저 내 손을 잡았다. 환영합니다. 박철수님. 그 순간 로비가 술렁였다. 누군가 박수를 쳤다. 그리고 또 누군가가. 그리고 또 30층 회장실. 최 회장은 내게 샤워실을 안내했다. 깨끗한 수건과 새 옷도 준비되어 있었다. 내 사이즈였다. 이미 다 준비해 놓은 것이다.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을 입으니 비로소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거울을 봤다. 65세의 얼굴. 주름이 깊었다.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회장실로 돌아왔다. 최 회장이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앞에는 차가 준비되어 있었다. 고급 찻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앉으십시오. 나는 소파에 앉았다. 푹신했다. 사흘 만에 제대로 된 의자에 앉는 것 같았다. 최 회장이 차를 따라줬다. 직접. 회장이 손님에게 차를 따르다니. 마시세요. 한 모금 마셨다. 따뜻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몸을 녹였다. 미안합니다, 박철수 씨. 최 회장이 말했다. 처음으로 그녀의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났다. 너무 가혹한 시험이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저도 배웠습니다. 많은 것을. 무엇을요? 사람이 얼마나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차를 한 모금 더 마셨다. 회장님, 솔직히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굉장히. 그러셨겠죠. 하지만 이제는 이해합니다. 회장님도 불안하셨던 거죠. 손녀를 너무 사랑하셔서. 최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다. 나는 서영이를 어려서부터 키웠어요. 서영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요. 저희 민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걱정이었어요. 서영이가 상처받을까? 잘못된 사람을 만날까? 그녀가 찻잔을 내려놓았다. 박철수 씨, 사실 나는 당신을 믿었어요. 네? 당신 손자 민재를 보면 알 수 있었어요. 그 아이가 얼마나 잘 자랐는지. 그런 아이를 키운 사람이라면 분명 좋은 분일 거라고. 최 회장이 미소 지었다.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였다. 하지만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외모에 집착하는지. 박수 소리가 로비에 가득 찼다. 회장님.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도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오늘 일을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최 회장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이 사건을 공개하십시오. 언론에, SNS에, 그리고 이 회사의 변화를 보여주십시오. 진짜 변화를요. 계속하세요. 직원 교육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문화를 바꿔야 해요. 이 회사가 외모가 아니라 사람을 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사흘 동안 기록한 것들이었다. 여기 제 경험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무시당했는지, 어떻게 차별받았는지. 이걸 교육자료로 쓰십시오. 수첩을 최 회장에게 건넸다. 그녀가 펼쳐봤다.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표정이 굳어갔다. 그리고 회장님. 네, 저를 고용해 주십시오. 최 회장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고용이요? 네, 저는 이제 막 은퇴했습니다. 할 일이 없어요.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 몸을 앞으로 숙였다. 저를 인권교육 담당자로 써주십시오. 직원들에게 제 경험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차별이 얼마나 아픈지, 무시가 얼마나 사람을 무너뜨리는지 생생하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최 회장이 찻잔을 천천히 들었다.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좋습니다. 네? 박철수 씨를 우리 회사 ESG 경영 특별 자문위원으로 임명하겠습니다. 급여는 임원급으로 드리죠. 내가 손을 내저었다. 아닙니다, 회장님. 돈 때문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저도 아닙니다. 최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명분입니다. 박철수 씨가 제대로 된 직함과 권한을 가져야 직원들이 듣습니다. 그냥 외부 강사가 아니라 회사의 임원이어야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그녀가 비서를 불렀다. 김 비서 계약서 준비하세요. 그리고 법무팀에 연락해서 외모 차별 금지 규정 최종안 오늘 안으로 완성하게 하세요. 네, 회장님. 비서가 나갔다. 최 회장이 다시 나를 봤다. 그리고 박철수 씨. 네. 두 아이 결혼 허락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눈시울이 또 뜨거워졌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대신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결혼식 성대하게 합시다. 그리고 거기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객들 앞에서. 제가 당신을 어떻게 시험했는지, 당신이 어떻게 견뎌냈는지. 최 회장이 미소 지었다. 그게 이 일을 세상에 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겁니다. 결혼식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가 또 어디 있겠어요? 나는 웃었다. 사흘 만에 처음으로 웃었다. 좋습니다. 우리는 악수했다. 이번엔 진짜 동료로서. 6개월 후 강남의 한 예식장. 500명의 하객이 모였다. 재벌가의 결혼식답게 화려했다. 하지만 이 결혼식은 평범하지 않았다. 신랑 민재는 턱시도를 입었지만 입장할 때 일부러 낡은 청바지와 후드티를 껴입고 나왔다. 하객들이 웅성거렸다. 무슨 일이지? 신부 서영이는 웨딩드레스 위에 낡은 점퍼를 걸쳤다. 사람들이 술렁였다. 그리고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다. 나의 모습이었다. 사흘간의 기록. 거리를 헤매는 모습. 증권회사 로비에서 쫓겨나는 모습. 그리고 최 회장과의 대면. 영상이 끝나자 조명이 켜졌다. 나와 최 회장이 무대에 함께 올라갔다. 둘 다 정장을 입었다. 나는 새로 맞춘 양복이었다. 회사 임원답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최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제가 예비 사돈어른께 가혹한 시험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제 손녀를 지키고 싶었고 동시에 우리 사회에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나를 보았다. 박철수님은 이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낙제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합니다. 외모로, 옷차림으로, 나이로. 화면에 새로운 영상이 떴다. 지난 6개월간 증권회사에서 진행된 교육 프로그램들. 직원들이 역할극을 하는 모습. 노숙자 체험을 하는 모습. 그리고 변화된 로비의 모습. 하지만 변화는 가능합니다. 내가 마이크를 받았다. 저는 지난 6개월간 증권회사 직원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놀라운 변화를 봤습니다. 사람들은 배울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화면에 감동적인 장면이 재생되었다. 한 경비원이 노숙자에게 담요를 건네는 모습. 여직원이 어려움에 처한 노인을 도와주는 모습. 그리고 로비에 새로 생긴 무료 쉼터 안내 데스크. 오늘 이 결혼식은 단순한 결혼식이 아닙니다. 최 회장이 다시 말했다. 이것은 선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다는 선언. 우리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겠다는 선언.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천천히 시작된 박수가 점점 커졌다. 민재와 서영이가 무대로 올라왔다. 이번엔 완벽한 턱시도와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낡은 옷은 벗었다. 할아버지. 민재가 내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가 겪은 일들 때문에 제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졌어요. 서영이도 마찬가지예요. 서영이가 최 회장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사랑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저희에게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셔서. 최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름다운 눈물이었다. 사회자가 나왔다.
그럼 이제 신랑 신부의 서약을 받겠습니다. 민재가 서영이를 보며 말했다. 서영아, 나는 평생 너를 사랑하겠어. 그리고 평생 모든 사람을 존중하겠어. 할아버지가 보여주신 것처럼. 서영이가 대답했다. 민재야, 나도 너를 사랑해. 그리고 평생 편견 없이 살겠어.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객들이 또 박수를 쳤다. 이번에는 기립박수였다. 신랑 신부가 키스했다. 그리고 함께 손을 들어 올렸다. 승리의 제스처였다. 화면에 마지막 메시지가 떴다. 외모는 변해도 사람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식이 끝나고 나는 로비에 홀로 서 있었다. 창밖으로 성향이 지고 있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다. 주황색과 분홍색이 섞인. 최 회장이 다가왔다. 박철수님. 네, 회장님. 아니, 이제는 그냥 최 회장이 아닙니다. 그녀가 미소 지었다. 이제 우리는 사돈이에요. 편하게 불러주세요. 그럼. 사돈대. 네, 사돈어른. 우리는 나란히 창밖을 바라봤다. 말없이. 그저 노을을 보며. 아래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오갔다. 정장 입은 직장인들. 캐주얼한 옷차림의 젊은이들. 그리고 구석에는 노숙자 한 분이 앉아 있었다. 나는 그분을 봤다. 최 회장도 그분을 봤다. 우리는 눈빛을 교환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다. 1층으로 내려갔다. 밖으로 나가서 그 노숙자분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혹시 저녁 식사하셨나요? 노숙자분이 놀란 눈으로 우리를 봤다. 결혼식 복장을 한 우리를. 아직. 그럼 함께 가시죠. 제가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최 회장이 말했다. 저도요. 내가 덧붙였다. 노숙자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우리는 그분을 부축해서 근처 식당으로 갔다. 고급 식당이 아니라 평범한 백반집. 하지만 따뜻한 곳. 세 사람이 테이블에 앉았다. 주문을 했다. 밥이 나왔다. 따뜻한 밥. 김이 모락모락. 드세요. 최 회장이 숟가락을 건넸다. 노숙자분이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잡았다. 그리고 밥을 떴다. 입에 넣었다. 씹었다. 그리고 울었다. 소리 없이 울었다. 나도 울컥했다. 최 회장도 눈시울을 붉혔다. 우리는 말없이 함께 식사를 했다. 세 사람이. 서로 다른 삶을 산 세 사람이.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똑같은 사람으로. 밖에서는 어둠이 내렸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다. 백반집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거리. 사람들이 지나갔다. 바쁘게 무심하게. 하지만 이 작은 식당 안에서는 따뜻함이 있었다. 존중이 있었다. 그리고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1년 후. 증권회사 로비. 새로운 안내판이 서 있었다. 우리는 모든 방문객을 존중합니다. 외모, 나이, 성별, 직업과 관계없이.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옆에는 작은 사진이 걸려 있었다. 노숙자 옷을 입은 나와 정장을 입은 최 회장이 악수하는 사진. 그리고 그 아래 문구. 변화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로비를 지나가던 한 젊은 직원이 그 사진을 봤다. 잠시 멈춰섰다. 읽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다. 창밖으로는 햇살이 쏟아졌다. 새로운 하루였다. 조금 더 나은 세상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